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푸른인데요. 제가 사실은 변비가 좀 있어서 평소에 이 변비에 이 푸른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효과를 보려고 먹어보겠습니다. 5개네요. 물하고 같이 마시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푸른이랑 물과 함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도 있고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인데 이거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무실인데요. 지금 외근 나왔는데요. 오늘도 또 5개를 먹겠습니다. 교권 좀 있으세요? 그런 거 들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일단 마감을 끝냈고요. 또 제 몸도 아주 가벼운데요. 오늘은 장 건강과 식품에 대해서 우리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심선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확 찐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색은 좋을 수 있으나 굉장히 좀 인생 최대 몸무게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에서 이제 무거운 게 바로 장이에요. 장은 항상 제가 무거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장이 좋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자주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제 숨겨진 지병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사실은 우리가 장을 잘 비우는 게 하루 컨디션 또는 일주일 컨디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취재를 매번 하지만 면역력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이라고 해요. 또 특히 이제 장에는 굉장히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유익균, 유해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그 장에 있는 세균들이 이 면역력을 결정하고 또 건강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이 우리 신체 면역력도 결정을 하고 정신 면역도 결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런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균들 중에는 유익한 균도 있고 유해한 균도 있어요. 유익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산균이고요. 근데 이 유산균이 전체 균 중에 유익균이 약 80% 그리고 이제 유해균이 한 20%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가장 우리가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고 면역력도 좋은 상태예요. 또 하나 이런 좋은 황금 비율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우리 이제 행복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장은 전체적인 면역력도 신체 면역력도 관여를 하지만 이런 정신 면역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황금 비율이 깨지게 된다면 실제로 면역력도 깨지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합병증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게 됩니다. 아, 저는 장내 세균이 이 정신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네요. 이제 특히 이제 또 요즘 핫 키워드인 면역력, 이 면역력하고 또 이 장내 세균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은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몸 밖의 환경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음식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들어왔던 것들이 우리가 몸 안이라고 하는 환경은 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몸 안으로 흡수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이라고 하는 환경은 늘 외부와 직접 사실은 맞닿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미생물, 세균 같은 거 또는 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 같은 거 또는 이제 중금속 같은 거 이런 아주 유해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접촉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점막이 아주 촘촘하게 잘 유지가 돼 있으면 이런 유해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주지만 문제는 장 점막들이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독소에 의해서 장 점막이 자꾸 이제 느슨해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장누수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 틈 사이로 이런 독소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혈액을 타고 다니게 되면
전신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아까 이제 슬쩍 밝혔지만 저의 그 숨겨진 지병인 변비. 제가 참 장 점막 걱정이 지금 막 되네요. 계속 듣다 보니까 느슨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점막이.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장은 좀 숨겨져 있지만 피부는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피부가 뭐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항상 주변에 사는 게 이거 장 때문이다. 네가 화장실을 안 가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 변비 대수롭게 생각하다간 큰일 날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절대로 대수롭게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지금 금숙 기자보다 한 10살 많거든요. 네. 근데 피부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너무 정말 빛이 나요. 사실 저도 네.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변비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청 심한 변비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취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때 혹시 식사는 식사 삼시세끼 하셨나요? 거의 그랬죠. 거의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화장실에 가고 오는 게 제 숙제였었어요. 집에서 꼭 변을 네. 봐야 되는. 이렇게 자취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정말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흔적을. 지금 피부가 훨씬 더 뭐 20년, 30년 지났지만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변비라고 하는 거는 변이 장 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에서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독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장 점막의 틈을 타고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전신을 타고 돌게 돼요. 그러면서 피부를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비를 해결하고 매일 변을 규칙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단 식사예요, 식사. 오늘 바로 이게 뭐얌 코너의 주인공이 바로 푸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내용이 너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미리 좀 취재를 해봤더니 푸른, 천연 변비약이라고 하는 이 푸른에 실제로 식이섬유가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한 100g에 식이섬유 약 7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사과도 역시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중에 하나인데 사과보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푸른에 대해 조금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른은 이제 말린 자두죠. 그야말로 말린 자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자두가 아니라 푸른을 만드는 거는 서양 자두라고 해서 아예 우리가 먹는 그런 자두하고는 품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자두의 품종이 있지만 이렇게 수분을 뺄 때 발효가 되지 않고 잘 건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특별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흔히 마트에서 파는 이렇게 불구스름한 자두하고는 다른 거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자두는 단맛도 있지만 굉장히 신맛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푸른으로 보통 사용하는 서양 자두는 신맛은 훨씬 더 약하고 단맛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건조시키기 아주 적당한 그런 품종이에요. 네, 제가 사실 실제로 이 촬영 전에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먹었는데 너무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하고 맞아. 맛있어요. 네. 그냥 우리 흔히 먹는 자두는 먹으면 이제 아우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 식감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달아도 또 너무 달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푸른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길래 이 장 건강 또 특히 변비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외로 알고 보면 푸른이 영양소 덩어리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말렸기 때문에 영양소가 굉장히 농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변비의 핵심적인 영양소는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해 주신 식이섬유예요. 네. 식이섬유. 근데 이제 식이섬유가 크게 보면 불용성 식이섬유소도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도 있는데 푸른에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함량도 높지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잘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 알코올이라고 하는 솔비톨이라고 하는 당 알코올 종류가 들어있는데 네. 이 당 알코올은 뭐냐면 장에서 잘 흡수가 잘 빨리 안 돼요. 그리고 당에서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물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만큼 변을 무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식이섬유소도 많으면서 이 솔비톨이 함께 들어있으니까 이게 장의 연동 운동을 많이 촉진해주면서 변을 무르게 해서 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일반 과일보다도 훨씬 더 변비에 즉각적인 도움이 네. 되잖아요.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네요. 네. 식이섬유 많은 그런 식품들, 특히 채소류, 과일류들이 많은데 푸른이 정말 변비에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예를 들면 식이섬유소도 아까 이제 사과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푸른의 일회 섭취량이 보통 이제 나오는 이제 제품마다 좀 다른데 보통 작은 건 30g, 좀 많은 건 50g 그 사이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푸른 알갱이로 했을 때 1회 그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4알에서 5알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 정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약 3g 정도예요. 식이섬유 3g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 음료 있잖아요. 네. 미에로 화이땡 뭐 이런 네, 거 미에로 그런 거 화이땡. 한 병 드시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있고 그래요? 네, 1회 그 제공량에 만약에 현미하면 식이섬유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흰쌀을 한 톨도 넣지 않고 현미만 100% 해가지고 밥을 한 공기 현미밥을 먹어도 3g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5알만 먹어도 현미밥을 먹은 만큼 식이섬유를 현미밥 한 그릇 다 아.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변비에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죠. 거의 식이섬유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과일류를 먹으면 걱정하는 게 바로 혈당이거든요. 네. 맛있긴 한데 너무 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혈당 지수가 높아질 수 있고 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성인병을 앓고 계신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식품이 될 텐데 이제 푸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먹어봤을 때도 막 그렇게 달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달콤한 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천연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푸른 혈당 지수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오르느냐 이것을 이제 지표로 만들어낸 게 바로 혈당 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당 지수 어려우시면 그냥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요. 70 이상일 때는 혈당 지수가 높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린다라는 그렇죠. 뜻이고요. 이제 반대로 55 이하면 혈당 지수가 낮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고 하는 건 체중을 늘릴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낮은 55 이하일 땐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체중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시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푸른 같은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29입니다.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상당히 55에 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더 떨어져 있나요? 그렇죠. 29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혈당 지수가 이렇게 푸른이 단맛이 있는데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이유가 바로 식이섬유가 많고 솔비톨이라고 하는 당알코올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비톨은 단맛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같으면 내가 1g 먹으면 4칼로리가 나거든요. 네. 4칼로리를 내는데 이 솔비톨 같으면 1g을 먹으면 한 2.6칼로리 그런 정도 되니까 일반 탄수화물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칼로리가 나지 않으면서 네. 흡수 속도가 아주 느려요. 일반 탄수화물에 비해서. 그럼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혈당도 천천히 그렇죠. 올리죠. 네. 체중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단 식이섬유 적당한 풍부하니까. 양만 먹으면. 적당한 양만 먹으면. 네. 푸른이 정말 그냥 변비에 좋다, 뭐 식이섬유가 많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좀 몰랐던 부분들이 많네요. 또 제가 이 푸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본 게 이 항산화 효과, 네. 또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서 항산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미국 농무부에서 이제 식품에 들어와 있는 항산화 성분을 조사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 우리의 그 피부와 우리의 몸을 늙게 하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8059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항산화 여왕이라고 불리는 식품인 블루베리 있죠. 블루베리가 4669,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부사, 사과 2589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영양학 박사니까 네. 좀 어려운 용어 그냥 듣고 넘기셔도 괜찮아요. 네. 이 푸른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하이드록시 신라메이트산이라고 하는 너무 기네요. 네, 생료활성 물질 다시 그리고 천천히 또 좀 얘기해 주세요. 하이드록시 신라메이트산, 네. 그리고 네오클로로겐산, 그리고 또 안토시아닌. 이런 안토시아닌은 것들. 압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과일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푸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번 푸른을 꼭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데. 금세 이렇게 한 상을 차리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저 한번 저도- 원물부터 그러게요.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먹고 있어요. 저도 먹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이잖아요. 젤리 같아. 근데 이게 좀 신맛이 있으면 사실 좀 거부감이 있을 텐데 신맛이 없으면서 쫀득한 맛이라 이게 식감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채소하고. 네. 이 드레싱을 빼서 먹는 게 이 다이어트 하는 데는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드레싱을 안 넣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향도 있고 식감도 좋아서 네, 먹을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넣고 싶다면 드레싱을 넣고 싶다면 이런 요거트 같은 걸 좀 살짝 뿌려서 먹고 지금 사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채소와 함께 샐러드 또는 이제 요거트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거 시리얼처럼 먹는 방법 또는 지금 이제 요거는 스무디거든요. 네. 그래서 푸른에다가 그 바나나를 좀 넣고 여기다 요거트를 좀 넣고 같이 이렇게 갈은 스무디예요. 이게 지금 보면 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균들의 증식을 좀 높게 할 때는 좋은 이런 발효가 된 요거트에다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생채소 또는 바나나 같은 이런 이제 바나나에도 펙틴이라고 하는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함께 들어가게 되면 장 건강에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좋은 궁합이에요. 이거 색깔이 제가 좀 이래가지고 맛 없을 것 같은데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상큼한데요? 너무 괜찮죠. 그리고 단맛이 일단 없으니까 요거트도 이렇게 보통 넣을 때는 너무 이렇게 단맛이 나는 요거트 말고 무가당 요거트를 넣으면 네. 훨씬 달지 좋아요. 않고 새콤달콤한 그런 맛인데 아침 식사는 앞으로 이금숙 기자는 앞으로 이걸로 아침 식사를 하는 걸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푸른하고 네. 바나나하고 네, 푸른 한 6개 정도, 6개 6알 정도 하고 음. 바나나는 한 3분의 1개에서 반 개, 그리고 이런 요거트는 한 스푼에서 2스푼. 한 스푼? 네, 이 한 큰 스푼에- 스푼으로? 네,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 하고 잘 안 갈리면 물만 조금 약간 넣어서 가르시면 돼요. 너무 그리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아침 식사를 밥 안 하고 그냥 빵 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간편하게 모닝빵이나 아니면 식빵 같은 거 해서 이게 지금 푸른 지금 퓨레 잼 같기도 하고 이제 퓨레긴 퓨레인데 잼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 푸른 원물에다가 원물을 따뜻한 물에다 그냥 불려 놓으셨다가 네. 그대로 그냥 갈면 돼요. 이렇게 이 안에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걸쭉한 마치 이렇게 잼 아니 같은 갈기만 상태로 했는데 이렇게 걸쭉하게 잼이 되나요? 만들어져요. 오, 네.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그대로 그냥 빵에 발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식빵도 좋고 모닝빵도 좋고 이렇게 해서 교수님 여기 설탕 안 들어갔죠?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냐면 잼 먹을 때 항상 저는 먹어도 되죠? 예, 드셔도 됩니다. 잼 먹을 때 항상 찝찝하거나 여기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설탕이 안 들었는데 이 정도 이 물기가 나온다는 게. 네. 오. 저는 적극 권장이에요. 사실 이제 저희 딸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화장실 가는데 살짝 어려움이 좀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 10살. 이거 먹어도 될까요? 어릴 때부터 일단 아이가 건강한 식사 습관을 전체적으로 잘 형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이라고 하면 워낙 식이섬유소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솔비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 성인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좀 줄여가지고 절반 정도. 기자님이 한 번에 한 4알 정도 드신다면 아이는 한 알이나 2알 정도 한두 그 알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적게 네. 적당히 성인보다는 확실히 줄여서 먹여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이 장 건강에만 너무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푸른이 또 의외로 뼈 건강에 좋다는 그런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주 비행사들한테 이제 뼈 건강이 약해질 수 있는 우주 비행사들한테 이제 푸른을 또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폐경기 여성들 하면 이제 골밀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런 여성들한테 푸른을 먹였더니 골밀도가 증가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교수님 이게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만한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뼈 건강하면 대표적인 영양소 칼슘만 떠올리잖아요. 칼슘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뼈를 형성하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는 칼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푸른에는 칼슘
칼슘, 마그네슘, 특히 비타민 K 이런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특히 이제 미네랄들이 같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망간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망간. 네. 이 망간도 역시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장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면 저같이 이제 폐경을 맞는 사실 이제 갱년기 있으신 분들은 장 건강과 함께 이런 뼈 건강을 위해서도 푸른을 좀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정말 푸른은 무조건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었네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항상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푸른 역시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항상 적당한 양을 잘 지켜서 드셔야 되는데 푸른은 하루 섭취 권장량이 보통 이제 30g에서 한 50g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을 드시고 만약에 그거보다 너무 많아졌을 때는 자기의 이제 그런 장 상태를 보면서 양을 좀 조절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 이게 뭐야 첫 편 푸른을 주제로 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심선아 교수님이 너무 자세히 잘 알려주셔서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야? 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